인내 사회를 살아온 또 불복진 역사를 살아온 모든 세대들이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 세대들, 어머님 세대들이 일제 강점기라는 그런 시대를 거쳐서 또 동족 상단의 전쟁을 겪고 그리고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썼던 시절들, 네, 그런 시절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모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 형님도 또 저도 이렇게 그런 그늘 속에서 뭔가 잘 살아내려고 하는 어른들의 노력이 사실은 우리 세대들한테 전해지고 또 우리 세대한테 전해진 이 것들이 다음 세대까지 전해질 수 있는 토대가 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80년대 한참 청년 시절이었잖아요. 그 시절을 대학생으로서 겪으면서 사회에 대한 고민, 또 국가에 대한 민족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어쩌면 안 하는 분들도 있지만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현장에 다가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버님이나 어머님은 굉장히 힘드셨겠죠. 아무것도 못해. 당연히 공부 잘하는 아들들이 그 마음도 끌고 수배도 받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이제 짐작해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티를 한 번도 내색하지 않으시고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굳건하게 본인의 역할을 해주셨던 것들이 그냥 또 감사함으로 또 부모님에 대한 존경으로 남아서 지금 오늘의 이 자리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 아버님은 국가를 승리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전을 하셔서 국가를 위해서 싸운 그런 분이었는데 아드님은 반대로 공산주의에 맞서 싸운 거잖아요. 근데 그 아드님은 사실은 그 독재 정권의 이 투쟁을 하다 보니까 당신은 알갱이라는 여기 책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만 알갱이 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이게 가정 입장에서 특히 제가 생각하는 건 어머니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그 남편을 둔 어머니 입장, 또 그런 아들이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또 얼마나 그 갈등이 심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인데 어머님은 어떠셨어요?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그냥 뭐 엄마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심이 굉장히 깊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시고 또 전도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그것이 본인이 힘들어하는 걸 지켜내는 그런 역할도 했고 그런 게 토대가 돼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들으셔서 우리 자식이 커나갈 때 마음으로 상처가 돼서 어려움도 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서 얼마 전에 자고하셨는데 이렇게 또 어머님이 오랫동안 또 저희들 곁에 있어서 그것 또한 감사함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런 역경을 그렇게 극복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이 종교적인 그 신앙의 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결국 어머니께서 그런 이 신앙심, 독실한 그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삶을 사셨는데 사실 그 어머님의 그런 그 신앙심 때문에 그 본인도 사실상 이렇게 신학을 전공하게 된 게 아닌데 그렇죠? 그런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신학을 전공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머님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저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교회에 다니셨고 그렇게 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힘든 시기들이 있고 또 사회에서 저도 이제 던져지고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신학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의 어떤 기저에 깔리는 것들이 토대가 돼서 단순하게 신학이 어쨌든 목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향해서 손길을 내밀고 누군가를 향해서 이웃하자고 하는 이런 내용도 생각이어서 그래서 신학에 공부를 했는데 근데 우습게도 아이를 하면도 신학을 하고 목회 활동은 저버리고 그냥 또 이렇게 일반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학이라는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또 교육활동을 했고 또 그것이 사회를 향한 기초가 돼서 또 철학적인 바탕이 돼서 했던 거여서 신학 공부라는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죠. 사실은 우리 사회에 정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들 간에 그런 어떤 세상을 살면서 자기 철학을 갖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정치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모두의 철학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철학이 없는 이제 그러한 결국 이제 철학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랄까 내면에 그러니까 자기 세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정치를 해도 소신이 없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 철학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정도로 서양 철학은 결국은 신학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철학과 신학은 같은 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또 철학과 신학과 역사는 결국 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김성태 씨는 결국은 서양의 그런 그 철학을 좀 공부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러면 서양 철학, 서양만 그런 공부했나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함께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 한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자기 내면의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했고 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면이 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기대를 좀 하게 됩니다. 그렇죠? 관찰의 말씀이고요. 사실은 여기 계신 선배님이 저의 그 용인을 공부하는 그 다음에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는 스승님이세요. 그러니까 용인의 그 용인학의 대가들이 몇 분 계신데 그런 부분에서 저한테 가르침을 줬고 용인의 요소요소에 있는 유적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그 한국 전통 정원에 대해서 근데 그 한국 전통 정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본의 정원, 중국의 정원 이런 것들 서양의 정원을 비교해서 한국의 정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 주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제가 뭐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쑥스럽지만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 제가 굉장히 관심을 지금 가지고 공부했던 분야가 정원 분야인데 그래서 아마 더더욱 이 정치 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아마 정원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다 똑같거니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양 정원과 이 동양 정원이 다르고요. 또 동양에서도 중국과 한국과 일본 정원이 아주 확연히 다르고 달라요. 그것은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정원에 대한 그 기본적인 그 이념이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마도 이 정치학에 접목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인간 친화적, 그러니까 자연에 동화하려고 하는 인간의 심성이 그대로 이 정원 속에 담겨 있는데 그것을 아마도 우리 그 김성태 씨는 굉장히 깊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들을 담아낼 것 같아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이제 뭐 이게 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게 정치를 아마도 앞으로 이제 할 거에 대해서 정치적인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가급적이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출판 기념회고 콘서트고 하니까 책에 있는 내용만 저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대동세상이라고 하는 거, 이게 보니까 대동세상이라고 하는 거, 이 대동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예전에 우리 사실상 고대에 이 공자님의 이 경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동세상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대동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억강부약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용어가 있어요. 대동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공자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억강부약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그것이 이런 여기 고서에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정약용 선생의 문미신서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그 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책 속에 또 나름대로 그 굉장히 그 내용이 아주 상당히 또 세밀하게 또 그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본인 생각을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동세상, 억강부약은 오전에부터 또 역사 이래로 또 서양의 뭐 막스 철학도 다 같은 대동소이한 그런 철학적 그 바탕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추천하고 만들고 뭐 얘기한 건 절대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한 8년 전에 돕기 시작하면서 이재명이란 분을 알고 그분을 통해서 정치를 돕고 입문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 그분께서 늘 정치적 철학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대동세상, 그 다음에 함께 어울려서 잘 살자 이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억강부약, 강한 것을 이렇게 누르고 약한 것을 더 이렇게 부유하게 한다라는 이런 것을 가지고 본인이 정치 행위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그분을 좋아하고 또 그분을 따라가면서 대동세상 억강부약이라는 것들을 저도 배우고 저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이것이 제가 움직이는 정치에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토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대동세상과 이 억강부약이라고 하는 이 성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그 정치 철학을 이제 본받아서 나도 그쪽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걸 이제 사용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보면서 내가 이런 그 질문을 왜 하게 되느냐면 그 내용을 읽으면서 야 이거는 이제 김성태 씨의 아주 굉장히 그 성격하고 맞는 그런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김성태 씨가 평소에는 굉장히 이렇게 유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어떤 그 상황에 이 목적을 하게 되면은 뚝심이 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그 가까이 지내서 이렇게 경험해 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한번 이것이 옳다고 하면은 그걸 밀어붙이는 그 힘이 정말 이 불도저 같아요. 그대로 밀고 나가는 그런 그 강한 추진력이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또 이 정의파예요. 정의. 그래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끝까지 이렇게 자기의 그 의지를 그렇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기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잘 어울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철학적인 것이 앞으로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아마 정치 노정에서 굉장히 크게 이제 작용을 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사실은 저기 북토크의 정치의 정원 이 한 권을 여기 계신 우리 김장은 선배님이 AI의 도움을 받아서 저렇게 쫙 정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해주셨어요. 그 내용 이 책 내용이 저기에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그러니까 제가 토크쇼만 부탁드렸더니 저것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사실은 이게 또 일종의 우리가 북토크인데 이런 데서 정치 행위처럼 또 하는 이게 행사다 보니까 또 다른 행사 때문에 쫙 우르르 가져서 조금 하지만 어쨌든 제가 지난밤에는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또 우리 선배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면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근데 다른 거 준비 막 세세하게 하느라고 아무 걸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